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여러 가지 소식 같이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가 또 발언했던 이슈만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제가 이거 1시간짜리 다 봤거든요. 조만간에 이 금리를 3.75에서 변동사항을 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간에 있는 금리 차와 한국 간에 있는 금리 차를 여기서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 국가들에 있는 동향 추이를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일본의 이제 오염수 배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여러 가지 뭐 소금이나 뭐 설탕이나 이런 쪽이 좀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국가에서 가장 자원으로 쓸만한 걸 무기화시키는 촉도가 아마 하반기와 내년 때까지는 계속 그게 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심리적인 요인으로도 소비 구매력이 조금 더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중국에서는 소금 사재기 붐이 좀 세게 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까지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또 여기에서 추가적인 격차가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 한 5개월 순유입은 들어오곤 있긴 하는데 유입의 영향보다는 금액의 규모가 중요하겠죠. 규모가 생각보다 너무 적게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 큰 돈은 못 들어와. 너가 지금 형태에서 금리를 더 많이 격차를 줄여주면 우리가 들어올 수 있겠는데 여기서 더 많이 격차를 줄여주지 않는 나라고 하면 우리는 이 자금이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만 머물고 넘어가겠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매번 이야기했던 뭐 가계부채 부분에 따른 영향성과 뭐 물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에 관련된 또 자료 또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금감원에서 이제 작성했던 내용 기반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번 ETF 관련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는데요. 자, 21년도 10월 달에 비트코인 선물 ETF 상장 승인으로 이제 제도권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에 대한 해지 거래가 가능하게 되어서 아무래도 현물 기반 ETF 등장에 진행되는 중간 단계로 보고 비트코인 현물 ETF 출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있다. 그러니까 금감원도 앞으로 추세가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구나라는 걸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ETF 성장이 아마도 개화되면 본격 성장은 뭐 말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저는 좀 표현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ETF 투자의 장점이라고 해서 뭐 다양성, 편의성, 세금 증가된 확신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뭐 누가 떼먹지는 않죠. 예, 뭐 우리는 뭐 디파이나 뭐 코인, 뭐 러그풀이나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긴 하는데 장난질을 못 칩니다. 일단 저기는 제도권이 너무 확립되어져 있어서 한데 뭐 잠깐 장난치면 뭐 어마무지한 벌금을 세게 처맞기도 하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중국 간의 관련된 이슈를 또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피치의 비구이 위한 신용 등급 정크로 강등시켰습니다. 정크로 강등을 시켰다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이 자금줄을 아예 그냥 봉쇄하듯이 거의 쓸모없는 그냥 쓰레기라고 할 정도에 있는 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정크 펀드들이 이런 거를 또 줍줍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정크까지 내려놨다는 건 이 비구이 위안에 있는 형태가 다시 되돌아오기에는 정말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비구이 위안 홀딩스가 이제 9월 4일부터 항생지수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한국 지수 빼놓고 해외 같은 경우에 좀 규모가 좀 있는 뭐 중국이나 그다음에 뭐 미국이나 이런 쪽을 보게 되면 이 지수 편입이 되면요
어마무지하게 자금이 기본값으로 일단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증시에서도 상당히 영향성을 많이 줘요. 좋은 방향성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잘 보셔라. 그 다음에 신흥경제 5개국 협의체 이제 브릭스 부분이 출범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못난이 두 형제가 보이죠. 근데 여기서 자금이 약간 부족하니까 중동을 싹 끄집어서 넣었습니다. 일단 자원 부국과 중동에 있는 애들 좀 찡겨 넣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고래가 3시간 전에 500만 달러에 사용을 해서 이더리움 유니, 이더리움 에이브를 구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뭐 준비를 해놓지는 않았지만 해당의 어떤 특정 고래는 내가 이 시점에서 야금야금 이더리움을 쟁기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좀 길고 넓게 보시는 분들은 이 시점에서 이더리움을 계속 차곡차곡 잘 모으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이제 지지하고 있는 그런 코인을 야금야금 잘 모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뚝심이 언젠가는 발휘가 될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대중들이 요동칠 때는 여러분들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대중들이 잘 외면할 때 그때 내가 잘 모아서 여기에서 잘 모아서 많이 먹는 거죠. 네. 그 다음으로 FTX의 남은 코인 보유 관리를 갤럭시 디지털에 연결시켜 달라는 신청문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참고로 이제 둘의 관계는 별로 좋지 않아요. 소송이 일단 있는데요. 여기서도 FTX에 보유하고 있던 약 30억 달러 가량의 코인들이 청산 예정이 있는데 비트 이더 해칭되고 나머지 부분의 자산들은 매도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코인의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 이더 빼고 나머지 부분 잘 보셔서 해당되어져 있는 영향성이 푹 찍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그 다음에 FTX 30억 달러의 암호화폐 처분 등 자문사 갤럭시 디지털 선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자문사 거치고 가지 않으면 이제 논란도 많고 시끄러우니까 껴놓고 이제 확인한다라는 거죠. 모니터링 한다라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거래소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들춰지고 있는데요. 비트 스탬프 이더 스테이킹 하지 말도록 일단 SEC에서 계속 압박을 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중단했다고 합니다. 바이낸스 쪽에서도 이제 바이낸스 카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바이낸스가 점차적으로 더 옥죄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코인베이스는 캐나다 주요 은행과 협력을 논의 중이다라고 해서 5곳과 생태계 지원에 논의 중이다. 분기안에 캐나다 대형은행이 암호화폐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최근에 캐나다 쪽이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ETF 현물 통과됐고요. 그 전에 여러 가지 ETF도 대부분 캐나다 쪽 다 만들어지긴 했죠. 그래서 이쪽이 좀 더 코인베이스 쪽에서도 잘 되어 가고 있는 게 보여지니까 적극적으로 이쪽을 좀 뚫어보려고 하는 것 같죠. 저도 여기에서도 뭐 주식 투자 몇 개 해놨던 게 있어서 대부분 제가 봐도 뭐 토론토나 캐나다 왕립 이쪽 중에 한 곳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탈중앙화 전환 계획에서 베이스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해주고 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옵티미즈 콜렉티브와 오피랩스와 협력을 계속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모델링을 또 밝히기도 했고요. 아베 커뮤니티에서 대출 금리를 좀 더 인상했다고 하는데 대출 금리가 낮아서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금 유동성이 좀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이슈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좀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운영 방침을 좀 변경을 한 거 아니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판테라 쪽에서 비트코인 전망 추이를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반감기 전까지는 35,000까지 오르다가 그 이후에 13만 5천 달러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하이퍼 클로바라고 해가지고 네이버가 AI 관련해서 요걸 내놨고, 그 다음에 카카오 주주들은 뭐 눈물 찍찍 흘리고 있다 뭐 하는데, 클레이튼과 카카오 관계도를 아예 뭐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관계가 아예 끊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분명히 코인 시장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때 카카오의 행동을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네이버가 AI 쪽 부분이 괜찮을까요? 하면 약간 갸우뚱입니다. 그래도 카카오 대비에는 좀 괜찮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카카오는 그렇게 좋은 모델링은 아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네이버가 그럼 괜찮냐? 네이버가 블로그나 여러 가지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 데이터가 좀 깨끗하고 정렬이 좀 잘 되어져 있고, 그 자료 데이터의 품질이 정말 중요한데 자료 데이터의 품질이 너무 안 좋습니다. 광고가 아주 그냥 도배가 되어져 있죠. 뭐 블로그 보면 뭐 대부분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품질이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구글처럼 명확하게 그냥 광고를 서로 공생하는 관계로 됐으면 품질도 좋아지고, 광고는 광고대로 좀 붙여져서 노출도를 시키고, 그러면서 서로 공생하면서 품질도 높아지는데, 네이버는 아무래도 이제 보상 범위가 워낙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벌어들이는 수입 대비가 워낙 작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 정도 규모가 돼야 그 정도가 커버가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남아져 있는 악재를 보게 되면 결국 70년대처럼 2차 인플레이션 올까? 요것이 자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 입장과 그 다음에 전문가들에 따른 입장, 학자들의 입장은 공통적으로 다릅니다. 예. 우리는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지만 그분들은 자기 직업군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게 무서운 겁니다. 요게 이 뒤에 오는 요게 무서워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축률, 초과 저축률도 이제 막 꺾이고 있는 시점으로 도래했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 2024년도 때까지는 그래도 웬만하면은 연준위원들이나 대부분 그런 통화정책위원들이 생각하는 방향은 내년까지는 일단 보자 라는 마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구구절절 다 빼고 내년까지 일단 지켜보자, 보고 그때 상황 보고 또 약간 올리고 또 조정하고 그렇게 한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할 것 같고요. 이번 9월 10월달 미리 알려드리는 바인데, 마운트 곡스에 있는 내용 아직 끝난 게 아니죠. 그리고 FTX 앞에 있는 내용 설명을 드렸죠. 이 마운트 곡스 부분도 물량이 이제 곧 나옵니다. 7월 달에 한번 나왔고, 3월 달에 한번 나오고, 4월 달에 한번 기사가 나왔는데 요즘 잠잠하죠. 이제 거의 가까워졌는데요. 일단 10월 31일 기준점으로 물량의 지급 예정일이 일단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 중간에 또 이걸 청구권 매입을 한다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냄새 아주 기똥차게 잘 맞는 애들이 있죠. 이런 친구들. 이런 거 먹으면 솔직히 수입이 짭짤하다라는 거 아니까 낼름낼름 먹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 배상 절차 시작한다라고 하면 31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옵션 제도를 좀 볼 필요성이 있죠. 현재까지 밝혀진 옵션 내용들은 가능성은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그대로 받아갈래? 아니면 비트코인과 현금 잠깐 섞어 갖고 갈래? 아니면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 약간 섞어서 갖고 갈래? 아니면 알트코인으로 가져갈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제 생각, 제 분석으로는 그렇게 많이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10월 이전 한 달 정도 때 분위기는 여전히 이걸로 흔들릴 수도 있고, FTX 요 내용으로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좀 보면서 대응을 좀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